소셜미디어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를 강타한 문화 현상이 있죠. 바로 콜린 후보 현상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270만.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2022년 단 한 해 동안 미국에서 팔린 우리가 끝이야의 판매 부수입니다. 이 숫자 하나로 콜린 후보는 그냥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여왕의 자리에 올랐죠.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2016년에 나온 책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터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역주행 신화인데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틱톡의 북클럽, 해시태그 북톡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2016년에 조용히 나왔다가 무려 5년이 지난 2021년에 틱톡에서 갑자기 불이 붙은 거죠. 특히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는 그런 솔직한 반응 영상들이 엄청나게 퍼져나갔어요. 이게 바로 나도 읽어봐야겠다는 폭발적인 공감대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사랑의 두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이야에서는 정말 불꽃처럼 타오르지만 결국 폭력으로 얼룩지는 그런 복잡한 사랑을 다루고요. 그 속편인 우리가 시작이야에서는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한번 순수한 사랑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극과 극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를 그냥 로맨스 소설이구나 하고 넘겨버리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의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또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닿았거든요. 작가인 콜린 후보가 직접 밝혔어요. 이 책은 내가 쓴 책 중에 가장 힘들었던 책이라고요. 왜냐하면 이 소설이 바로 작가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실제 관계를 바탕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책의 진짜 심장부죠. 우리가 끝이야는 로맨스의 탈을 쓴 사실은 가정폭력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고발이에요. 분노가 폭발하고 또 필사적으로 사과하고 그러다 결국 더 위험한 폭력으로 치닫는 그 끔찍한 학대의 순환을 피해자의 시선으로 정말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가정폭력이라는 심각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도대체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콜린 후보 현상의 가장 복잡하고 뜨거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찬사와 비판이 그야말로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 책을 둘러싼 찬사와 논란, 그 양극단의 목소리를 말이죠. 먼저 찬사부터 들어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이 가정폭력이라는 정말 말하기 어려운 주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합니다. 덕분에 중요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 나옵니다. 이건 감동 로맨스가 아니라 데이트 폭력 미화물이라는 거예요. 왜냐? 가해자인 라일에게 사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라는 식의 서사를 부여해서 독자들이 그에게 연민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사랑으로 이 남자를 구원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위험한 환상을 심어주면서 폭력이라는 트라우마를 로맨스로 포장했다는 아주 따끔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책이 가정폭력의 실상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쪽과 오히려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게 만들어서 폭력을 낭만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쪽에 팽팽한 대립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공감을 위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왜곡일까요? 이 논란이 정말 제대로 터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소설을 기반으로 한 컬러링북 출간 계획이 발표됐을 때입니다. 가정폭력을 다룬 책으로 색칠 공부를 한다는 발상에 이건 선을 넘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출판사는 계획을 전면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넘어 이제 스크린으로 향하죠. 책의 인기가 워낙 대단했으니까요. 그리고 영화화는 이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습니다. 2024년 8월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주연을 맡은 영화가 개봉했는데요. 결과는요. 보시다시피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제작비의 거의 14배를 벌어들이면서 이 이야기가 가진 상업적 파워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죠. 그런데 흥행은 흥행이고 평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영화 역시 원작 소설과 똑같은 논쟁에 휩싸였어요. 가정폭력 묘사가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이 뜨거운 토론이 이제는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된 훨씬 더 큰 무대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한 사람의 깊은 트라우마가 담긴 이야기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블록버스터 영화가 되는 세상. 과연 우리는 그 속에서 인식 제고와 엔터테인먼트, 그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콜린 후보 현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